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셀프 조사 의혹까지 빚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오늘 한 달 만에 첫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숱한 비난에도 해외 체류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의장이 첫 입장을 밝힌 이유가 뭘까요? 과거 김 의장이 빠지면서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받았던 그 장면부터 보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리적인 위치는 제가 이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준 사장할게. 그럼 나가서 총알바지 좀 하고 샌드백 좀 하고 오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우스워요? 김범석 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Where is Kim?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공식적인 입장으로.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and to answer any questions. Our results this quarter continue to demonstrate our conviction that Korea remains a remarkably durable growth opportunity. 예, 한 달 만에 첫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김범석 의장, 영어로 낼 줄 알았더니 일단 한글로 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자, 오늘 첫 사과문 첫 번째 문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정말 법적으로 피해가고 여론의 좀 그 비난도 좀 우회하려는 그런 어떤 고심의 흔적에 보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저렇게 미국에서 미국인이라고 못 들어오고 있는 김범석 의장이 한국어로 우리 말로 이제 사과문을 내고 그다음에 본인은 그 사과가 늦은 타이밍이 모든 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종합적 사과를 하려고 했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처음에 그 사고에 대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국회에서 설명했었어야죠. 우리가 통상 사과라면 구두 사과를 사과로 치는 그렇죠. 거지 누가 종이 사과를 사과로 칩니까? 그렇네요. 페북에다 달랑 한 줄 올리는 그런 글들이 과연 사과일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워낙 비난 여론이 거세고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쿠팡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던 게 마치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한 것처럼 포장했다가 지금 사실관계가 또 다르다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비난 여론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저럴수록 김범석 의장을 국내에 불러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큰 첫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사과문 다음 장 또 함께 같이 보시죠. 김진욱 전 대변인 이랬어요.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유출자를 특정해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고 모든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정부가 몇 번 나옵니다. 정부에게 지금 이 쿠팡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과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정부를 수차례 강조한 것, 뭐 마치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처럼 비춰지는데 그렇게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왜 국회에서의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모르쇠 또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30일, 31일 이틀에 걸쳐서 국회에서 또다시 쿠팡 청문회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예. 이때도 쿠팡에서 어떠한 답변을 내놓는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쿠팡이 정말 과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또한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진욱 전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청문회 이틀간 할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나와라 라고 국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자, 2명, 김범석 형제입니다. 동생은 자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죠. 김기용 대변인. 자, 형인 김범석 의장은 예정된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 나 현재 해외에 있어요 라고 했고요. 동생은 현재 업무차 해외에 체류 중으로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청문회 출석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다 못 나간다. 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나갈 예정이다.
또 미쿡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쿠팡의 전체 수입 중에 90%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그런 크나큰 관련해서 뒤늦게 이렇게 김범석 의장이 서면 사과문을 보냈는데요. 저는 다른 거 이해가 안 됩니다. 해외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김범석 의장이나 동생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발 벗고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과문을 왜 보냈을까요? 사과문을 왜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청문회 오기는 그렇다. 결국 서면으로, 입으로는 미안하지만 실제로 내가 대한민국 땅에 와서 고개 숙일 일은 없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정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열심히 정부 측과 뭔가 협력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쪽에서 우리를 닥달하느냐.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게 또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주들에게 나는 할 만큼 했다. 그거를 25일 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거를 발표한 내용의 시즌2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청문회 불출석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그 장면을 묵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첫 사과문이 나오고 이렇게 추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걸 보면 국회와 여론의 압박이 통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생의 존재, 동생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국회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방문 과정에서 나왔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본인의 친동생이 부서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친동생하고 가장 많은 소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범석 의장도 안 나오고 그 동생도 안 나오고 공행명령뿐만 아니라 그 가장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을 저희가 지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입국 금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도 시킬 수 있다. 영업 정지도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정부 내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자, 최성 평론가. 네. 김범석 의장의 동생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배송 캠프 관리 부문 총괄이라고 하고요. 지금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만 4년간 급여 22억 원, 한 5억 원 정도 연봉을 받은 것 같고요. 인센티브로 118억 원 주식으로. 그래서 140억 원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꼼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꼼수는 뭐냐. 그 직접 그거를 경영인으로 지목하게 될 경우는 가족 경영이 돼버리니까 파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동일인 기업 집단을 피하려는 꼼수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본봉 급여는 많이 적게 주고 인센티브 많이 주면 이게 세제 혜택이 크거든요. 본봉에다가 많은 급여를 주면 이게 세금을 떼가는 게 원천징수가 많아버리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줌으로써 사실상 그것이 연봉화되는 이런 꼼수를.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쿠팡의 이 형제 김범석, 김주석 이 형제들이 굉장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물론 이제 법률 자문가들의 걸 받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동일인 기업 집단 지정도 피하면서 그 다음에 본봉은 작게 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한 방식으로 돈도 엄청나게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보수 체계를 가져가는 이런 지금 진짜 그야말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굉장히 임계점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두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와서 설명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두 형제는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니까 올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 지난번처럼 이번에 바뀐 미국인 CEO가 와서 또 해명하고 또 번역하고 또 전달하고 고성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반복될까 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요. 다음 그래픽을 주시면 직전 사장이었죠.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이 박대준 전 대표의 이름은 없기 때문에 이 박대준 전 대표지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박대준 전 대표는 사실상 경질을 시키더니 이 의장 형제는 안 나오고 그 대타로 한국 사람인 월급 사장인 박대준 전 대표를 내세우는 꼴 아니냐라는 비판이 김진욱 대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청문회에서 박대준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쿠팡에서 퇴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피해갔는데 이번에는 다시 그렇다면은 뭐 다시 할 말이 생겼다라는 뜻인가요? 전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쿠팡의 대응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나마도 박대준 전 대표가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면 당연히 나와서 왜 어떻게 이 사태가 발생됐는지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셀프 면죄부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박대준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설명해내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번에도 만약에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정말 이 쿠팡에 대해서 과감한 어떤 징계 조치 또는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론이 지금 사실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00만 명에 이르는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서 쿠팡 측에서 뭔가 보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 보상안이 예상에 많이 못 미치게 된다면 또 다른 후폭풍을 낳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그 장면까지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 같은데 청문회의 언저리쯤에 그 보상안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